네,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무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실행을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라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리더는 누굴까요?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는 요즘 서번트 리더십이다, 긍정 리더십이다, 굉장히 종류도 다양한데요. 오늘 모실 분께서는 그 고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분과 함께해서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신경 썼어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좀 재밌는 얘기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즘 시대의 기업이 필요하는 청년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재밌는 예제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강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시정희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정희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즘 시대의 기업이 필요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예제와 함께 들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학교 때 그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약간 외국계 IT 기업에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런 국내 기업에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 한 몇 년, 한 5년 정도는 교육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 관련된 부분에 조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와닿아서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실제 우리 친구들 물론 어린아이들도 포함하고 또 여러분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 성인들 실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핵심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오늘 조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리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리더십이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리더십 혹은 리더한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인지 잠깐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 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씩만 생각해 봐 주세요. 리더한테 제일 필요한, 내가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자, 우리 잘생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태희 닮으신 것 같아.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으세요? 카리스마. 오, 여기 또 다 오늘 예쁘고 훈훈한 분만 오셔가지고, 예, 뭐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아무거나. 네. 이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 목소리가 커야 돼요. 목소리 되게 중요해요. 예. 한 분만 더 대답해 볼게요. 예. 자신감. 맞아요. 리더한테 필요한 건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고 카리스마도 중요하고 자신감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리더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일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나는 리더의 타입이다. 나는 어디 가면 내가 약간 좀 리딩해야지 좀 속이 풀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리더 스타일이세요? 본인이 왜 리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뭔가 활동을 같이 할 때 결정을 모으는 일을 네. 아, 그러시구나. 리더. 좋아요. 리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리더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은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도 별로 고민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리더 되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스펙 열심히 쌓아서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면 돼요. 굳이 리더를 해서 그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을 막 모아가면서 하는 거를 좀 스스로 귀찮아해요. 그런데 실제 기업과 그리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던 친구를 만나던 리더의 자질은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에요.
앞으로 21세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21세기에 필요한 삶의 스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 그게 바로 리더의 자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리더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나와서 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산이 아닌 게벼. 이런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의 리더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번트 리더십, 긍정의 리더십, 여성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창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독재적 리더십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스타일에 맞게 그러한 리더십을 구축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 상황에 속해져 있을 때,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리더십이란 건 어떤 건가?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한 리더로서의 덕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리더가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리더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훈련해서 되는 걸까요?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둘 다예요. 타고난 리더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리더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본인 스스로가 리더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분은 타고난 거예요. 자, 다른 분들은 훈련해서 리더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훈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리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 되게 많이 들어봤죠? 자, 오늘 화사한 옷을 입으신 본인의 비전이 어떤 거예요? 본인의 비전.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제 비전. 네, 비전.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 오,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 훌륭한 비전이죠. 그러면 좋은 가정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살아야 돼. 잘 먹고 살아야 돼요.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갖고 또 좋은 수입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입.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기업에서 얘기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비전은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전략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좋은 수입을 하는 것. 이게 전략이에요. 되게 쉽죠? 별거 아니에요. 이 리더십의 그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리더십을 여러분들한테 그 알려주는 첫 번째 재미있는 게임이 뭐냐면 세 분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 세 분, 가까이 팀마다 세 분을 나오게 한 다음에 안대로 이렇게 가려요. 세 명 다 안대를 가려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두꺼운 로프, 굉장히 긴 로프를 줘요. 그리고 세 명 이렇게 세우고 안대를 한 다음에 그냥 로프를 주고 자, 세 분이서 정삼각형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게임을 시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모양 이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그래도 미션이니까 두 팀이 막 경쟁하니까 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빨리 만들어내면 이기니까. 하지만 그 정사각형을 만들면 셋 다 눈이 안대가 가려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겠죠. 그럼 막 눈 가리고 말이야. 야, 그게 아니고 네가 여기서 해야지 뭐 이거로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서로 누가 더 짧은 시간에 정사각형을 만드는지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면 눈을 안대를 뜨게 해요. 물론 진짜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사각형을 딱 만드는 팀도 있고 막 서로 하다가 막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팀도 있어요.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 다른 팀이 나와요. 두 사람은 안대를 끼고 한 사람은 안대를 끼지 않아요. 그리고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명이 리더십. 자, 안대를 안 쓴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대를 쓴 사람에게 지시해요. 자, 거기까지 가고 됐어, 스탑! 그다음에 여기 움직여. 그럼 자기는 보이니까. 그러면 세 명이 안대를 쓴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훨씬 정확한 삼각형을 만들어요. 안대를 벗은 사람이 리더예요. 그리고 안대를 벗은 사람이 그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삼각형. 그리고 안대를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리더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삼각형이라는 비전을 만들어내요.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유는 리더라고 하는 안대를 벗은 사람이 정확하게 미션을 알고 있었고 그거를 정확하게 지시했었죠. 그리고 안대를 쓴 사람은 그 리더의 말에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리더가 말하는 대로 딱 따라줬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리더의 게임이에요. 안대를 벗은 사람이 비전이 있는 리더예요. 리더가 비전이 없다고 하면 삼각형을 만들지 사각형을 만들지 우리가 30초가 주어졌는지 하루 종일 해도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대 쓴 두 사람과 안대 벗은 한 사람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제가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까 본인의 비전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기업은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할 것 같습니다. 변할 것 같아요. 본인의 비전이 어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훌륭한 직업을 가져가지고 네. 잘생긴 네. 남편을 얻어서 네. 자, 우리 잘 들어요. 네. 평생 행복하게 어. 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비전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모두 꿈꾸는 비전이죠? 자, 제가 비전을 얘기할게요. 저분이 지금 얘기한 거는 비전으로 하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이분이 비전은 바뀐다고 했잖아요. 좋은 가정을 가지는 거 비전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실행하는 전략. 그 전략에 맞는 액션 아이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다시 얘기해 볼게요.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본인의 비전이에요. 전략이 뭐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거.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액션 아이템이 뭐가 돼요?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이게 액션 아이템. 잘생긴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신경 써야 되잖아. 신경 써야 되잖아. 나처럼 좀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에 가서 비전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변할 때도 있어요. 언제?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이제 그 시대의 흐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비전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비전은 굉장히 바꾸지 않는 굉장히 일정된 거예요. 그 밑에는 전략과 실행 아이템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비전은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물론 오래 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되셨죠. 그렇죠, 다들. 20대 초반에서 나의 비전을 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친구들은 왜 그게 쉽지 않냐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호기심 없이 자랐거든요. 호기심 없이 자랐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예쁘게 말 잘 듣고 착하게 자랐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리더가 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비전 얘기하다 갑자기 왜 호기심을 얘기했냐?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 구성원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제시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좋은 창의적인 비전이 뭔지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왜 요즘 친구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귀찮아하는지 왜 내일만 하면 되는지 리더 왜 해 리더 왜 그런지 아세요? 호기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내일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아까 평생 행복하는 거 행복이라는 비전을 설정하면요.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절대 없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잘생긴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혼자 맨날 먹으면 그게 맛있을까요? 아니에요. 잘생긴 남편이랑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할까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다 주면 너무 행복해하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사실 그걸 조금만 확대해 보면 리더는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는 그 팀원들, 조직 안에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 리더와 리더 그 팀원 관계의 관계에서는 행복함을 알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를 알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면서 얘기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 끝나면 또 생각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비전은 뭔가 조금 더 롱텀으로. 한 40세까지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너무 평생 하지 않으셔도 돼요. 40세까지 비전이 어떤 건지. 되셨어요? 비전이 제일 중요해요. 리더십에서는 비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는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어떤 회사를 선택했는데 그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 회사는 비전이 없어. 그러면 그 회사는 가시면 안 되는 회사예요. 진짜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인터뷰하러 갔어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비전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이 내가 없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뽑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의 비전을 먼저 딱 정하세요.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나의 비전이에요. 평생 비전. 나의 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회사의 비전은 나의 평생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거를 맞출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를 보고 나는 이 회사의 비전과 내 비전을 맞추면서 이 회사의 비전을 내가 달성할 수 있게 어떤 걸 하면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흐름이 일관성 있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좋은 걸 봐도 아 좋구나 그냥 이렇게 되지 부럽다 저거 하고 싶다 나는 왜 이거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비전이 명확하면. 그래서 비전 세우는 게 첫 번째 리더십에서. 만약에 롱텀하게 비전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짧게 세우셔도 돼요. 일단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자, 여기에서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리더십에 필요한 요소는 어떤 건지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지금 보는 단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리더십에 필요한 가치 딱 3개만 고르시는 거예요. 5개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 외우실까 봐 제가 3개만 줄였어요. 3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이 가치 중에서 리더한테 꼭 필요한 그 리더는 본인이에요. 본인 리더한테 필요한 거 3개. 고르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나의 스타일을 보면서 고르시면 돼요. 고르셨죠? 자, 우리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MC.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저는 소통이라고. 소통. 합니다. 자, 소통 뽑으신 분. 자, 그 손 들고 계세요. 두 번째. 도전이라고. 도전 선택하신 분. 없어요? 없으면 손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니, 손 들고 계세요. 도전 있으세요? 소통과 도전? 오, 됐어요. 여긴 없죠? 그럼 내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이. 건강. 맞아요? 오, 두 분 제가 하이파이브 해야 돼. 하이파이브. 왜냐면 이거 했을 때 일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 여기는 뭔가 가치가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봐야겠어. 안 되겠다. 잠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첫 번째 항목으로 뭐 꽂으셨어요? 신뢰 선택하신 분. 좋아요. 손 들고 계세요. 두 번째. 소통. 손 들고. 아니에요? 아니, 소통이에요. 소통도 맞네. 신뢰, 소통 아니에요. 그럼 손 내려야지. 세 번째. 다양성. 제가 이거 왜 하냐면 3가지밖에 선택하지 않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11분 계신데 맞는 사람 찾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아직 20대 초반이시지만 그 20년 동안 살아온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들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건 제가 봐서 뭔가 전생의 인연입니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리더는 비전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팀원들을 데리고 조직에서 이 비전을 통해서 같이 가게끔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때요?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융합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리더의 자질 중에 필요한 것 중에. 근데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뢰, 아까 소통, 건강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 개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이게 세 개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지 않게 되면 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두 번째 자질은 뭐냐면 각각의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오, 여긴 제가 보니까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지금 졸업한 지 한 25년 됐는데 20년 됐구나.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혹시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미팅이나 소개팅 할 때 뭐 좋아하세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는 질문하긴 해요. 그렇죠? 뭐 학교 어디 다니세요? 집이 어디세요? 근데 이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해당하는 질문 중에 굉장히 외적인 거예요. 근데 내적인 거에 대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일하는 데 있어서 가치는 되게 중요한데 이걸 서로 얘기해 볼 타임이 별로 없어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상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을 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일의 가치는 무엇이니? 이런 거 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지 않고는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리더는 자기 자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내가 생각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어떤 건지를 먼저 이해하고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서 나는 어떤 리더십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리더십이란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요즘 시대에 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감의 리더십, 여성 리더십, 감성 리더십, 긍정 리더십 엄청 많잖아요. 왜 그래요? 리더십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요즘에 너무 개인적인 삶이어서 이걸 같이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쭉 한번 모아봤어요.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건 좀 오래된 거예요. 지시형, 복종, 지시형, 비전형, 비전을 제시하는 형인 거죠. 친화형, 친하게. 이 제목만 들으니까 알겠죠. 민주형, 솔선형, 육성형. 이 중에서 다 나름대로 조직의 특성마다 다 필요한 리더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리더십이 좋고 어떤 리더십은 나빠 이런 건 없어요. 군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형 가야지. 군대에서 우리가 친화형, 민주형 하면 돼요? 아, 왜 그래? 막 위에 병장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우리 친한데 이러면 안 돼요. 지시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구 동아리 사이에서는 지시형 하면 돼요? 그러면 걔는 왕따지, 지시형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직에 맞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십은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보통 권하지 않는 리더십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걸까요? 지시요. 지시형, 솔선형.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조직에는 굉장히 괜찮은 지시형은 보통 일반적인 요즘 문화, 요즘 기업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또 하나 더가 뭐냐면 솔선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솔선형은 권장하지 않을까? 아까 솔선형이라고 대답했는데 왜 그럴까요? 원래 리더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버리면 부하 직원들이 할 일이 없죠. 오. 근데 저기 리더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쫙 해주고 자 이제 이거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요. 아, 이렇게 이제 꼬임에 넘어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솔선형은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가 딱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팀원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음에 또 리더가 해주겠지. 그러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지금 비전 만들었잖아. 나의 비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리더기 때문에 밑에 애들 이제 데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를 늘 생각해야 돼요. 리더가 없어졌을 때 이 조직이 아무것도 못하고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리더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맨날 이 사람 일도 내가 해주고 이 사람 일도 해주고 그런데 리더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럼 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조직이 절대 발전적으로 굴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가이드 해주고 그렇죠? 안내해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주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리더의 스타일은 6번 육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육성형이란 건 뭐냐면 팁을 주는 거예요. 가이드 주는 거예요. 우리 비전은 여기야. 우리 전략은 여기야.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줘.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는 거예요. 계속 클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육성형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6가지 형태로 리더십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리더십이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워 보이죠? 뭔가 영문이 막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보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컨트롤링 이게 앞에서 나왔던 지시형이에요. 맞아요. 지시형.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면 임파워링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육성형인 거예요. 어드바이징 그러니까 그 스타일들에서 다 달랐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게 다 좋은 건 없어요. 10점, 10점을 받는 형은 없어요. 리더십. 그래서 지시형인 경우에 봅시다. 어때요? 인게이지먼트, 팀에 대한 인게이지먼트와 오너십은 다 뭐예요? 빵점이죠. 왜냐면 지시하니까.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아웃풋은? 점수 좋죠. 주어진 시간 안에 쫙 잘하잖아요. 7점이에요. 되게 높아요. 지시형. 심지어 임파워링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어떤 형태로 가야지 가장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뭘 보고? 우리 조직이 해야 되는 비전과 미션을 보고 그리고 또 뭐도 봐야 돼요. 팀원의 스타일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또 다른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볼까요? 카리스마. 아까 카리스마 나왔었죠. 어느 분이 얘기했었다? 카리스마. 맞아요. 카리스마형 리더십이에요. 나를 따르라이죠. 어디서 많이 사용될까요? 카리스마형 리더십은. 군대. 맞아. 또 정치에서 많이 사용되죠. 정치에서. 정치에서는 카리스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독재자형 리더십. 필요한 때가 있어요. 독재자형 리더십이. 그렇죠? 민주주의형 리더십. 파트너형 리더십. 이 단어만 봐도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리더십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뭘 하나만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민주주의형 리더십이면서 변혁적 리더십도 하겠다. 이거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이러니까 뭔가 좀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막 일어나는 거? 어떤 거 같으세요? 변혁적 리더십. 어떤 게 변혁적 리더십일까요? 변하고 혁신하 맞아요. 변하고 혁신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하고 혁신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죠?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하고 혁신하면 돼요. 리더가. 어렵지 않아요. 예. 서번트 리더십은 말 그대로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브랜드 리더십. 브랜드 리더십은 어떤 걸까요? 브랜드를 자기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리더십하고는 조금 달라요. 카리스마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멋진 연예인 보면 후광이 비쳐 이러는 것처럼 그런 브랜드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거에 전문가야 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의원 같은 데도 되게 필요한 건데 한의원도 다이어트 비만 전문 한의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 클리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혹은 우리 조직의 브랜드를 만들어요. 이거는 반복된 세뇌 교육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알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갔어요. 제가 굉장히 잘했던 방법, 자주 써먹었던 방법인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막 일 열심히 하고 오면 잘했어? 어떻게 됐어? 결과 어떻게 됐어? 이러면 당연히 잘했죠. 제가 예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할 말을 이런 순간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누가 오늘 쟤 어디 갔다 왔대. 쟤 잘했냐?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딴 사람이 대답해줘요. 잘했겠지 예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브랜드 리더십은 그 리더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래서 팀원들로 하여금 그걸 어떤 그 딱 사고 체제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리더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하고도 비슷해요. 네. 옆에서 같이 보조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서번트는 약간 어떻게 보면 서번트 말 자체가 집사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고 사이드는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파트너형 리더십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 리더십. 요즘 그렇잖아요. 따르라. 힘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슈퍼 리더십. 굉장히 비슷비슷한 단어예요. 자, 비전 리더십. 비전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렇죠? 비전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리더에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파워링 리더십. 이게 이제 육성형 리더십이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리더십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앞에 나왔던 6가지 빼고 여기서 일단 선택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어떤 건지 하나만 하지 말고 최소한 2개. 나는 이런 리더십이야 라고 뽑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비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맞는 리더십을 하나 뽑는 거예요. 최소한 2개. 뽑으셨어요? 못 뽑으셨어요. 우리 제일 어려 보이네. 우리 되게 애기 같다. 하고 사이드 리더십. 오, 좋아요. 어떤 리더십 뽑으셨어요? 파트너. 또 브랜드. 행복한 가정을 하려면 파트너 리더십이 필요해요. 네. 비전에 맞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이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요즘 가장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성취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여성 리더십이 최근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공감, 감성. 요즘은 공감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글로벌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위기관리 리더십. 앞에 2개 뽑으셨죠? 여기서도 하나를 뽑으세요. 여기서도 하나 뽑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2개 뽑으셔도 돼요. 앞에서 뽑은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서 2개 뽑으셔도 돼요. 나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 타고난 리더. 본인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성취적 창조적. 너무 좋은데요. 뽑으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나중에 다 물어봅니다. 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뽑은 리더십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되게 많이 했어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비전 했었죠. 그 다음에
워크 밸류라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3개 뽑은 거 기억나요? 자, 그걸 쭉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비전, 머릿속에 다 넣으세요. 이거 저랑 같이 하면 다 남아요. 머릿속에 나의 비전 했죠. 그 다음에 워크 밸류 3가지 뽑았던 거 기억나죠? 저 MC분 신뢰, 소통, 건강이었잖아요. 저도 기억하는데. 3개 워크 밸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어요? 리더십 스타일 뽑았어요. 나에게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건지 지금 보고 뽑았어요. 여기 뭐 뽑았었죠? 브랜드 리더십과 사이드 리더십. 저희는 성취적 리더십과 창조적 리더십 뽑았잖아요. 자, 내 거 딱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리더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리더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저런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그냥 들어보기는 했지만. 자, 그러면 도대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의 리더란, 여러분 이제 다 회사 가시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필요한 리더는 어떤 걸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리더십 빼고 필요한 거, 워크 밸류에서 우리가 가져와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계시는, 내가 회사에 갔을 때 내가 회사의 리더라고 하면, 그 어떤 부서나 팀의 리더라고 하면 제일 필요한 스킬, 역량은 뭘까? 한번 고민 잠깐 해보세요. 자, 내가 이 팀의 조직의 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차세대, 다음 세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팀의 전략적인 팀의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의 팀은 20명이 있어요. 20명이 있는데 5명은 디자인 팀이에요. 5명은 개발하는 팀이에요. 5명은 세일즈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5명은 행정하는 팀이에요. 행정. 됐어요? 너무 많았어요? 디자인, 개발, 세일즈, 그리고 행정. 막 이렇게 도와주는 팀.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팀의 리더예요. 자, 필요한 역량, 스킬이 뭘까? 2개씩만 생각해 보세요. 2개씩만. 2개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타고난 리더. 뭐가 필요할까요? 2개만 하면. 팀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소통을 이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오, 소통 좋아요. 너무 좋아. 박수 한번 줘요. 소통. 오, 소통 정말 좋았어. 너무 우아하신 우리. 책임. 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결단이요. 오, 여기 다 공부하고 오셨나? 미리 자료를 보고 오셨나? 자, 신뢰. 아까 말씀한 신뢰가 필요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신뢰. 비전. 우리 얘기했던 거. 지금 이건 다 의사소통. 완전 필요한 거죠. 의사소통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자원관리하고 업무 능력도 필요하죠. 조직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리더니까. 나는 팀장이니까. 이게 보통 더 많을 수 있어요. 엄청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굳이 뽑자면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기업의 리더예요. 근데 그냥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유 그냥 그렇겠지 다 있으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비전부터 이렇게 워크 밸류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신뢰나 의사소통은 워크 밸류에서 오는 거예요. 철학과 비전은 당연히 리더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리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리더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반적인 일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그 기업의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실제 역량, 핵심 역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보고 있으면 굉장히 외유내강하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외모 속에서 파이팅 넘치는 강의를 해주셨는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찬 강의를 해주시니까 학생들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세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드려야 네.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강의를 듣는 도중에 네. 위기관리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궁금하다고 해요. 네. 위기관리 리더십은 지금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습기 사태 아시죠? 네. 네.
가습기 사태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회사 옥시죠. 예, 옥시가 사실은 굉장히 위태한 상황.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롯데마트만 이렇게 연결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 실제적으로 정확한 팩트 기반으로 사실 기반으로 잘 조사해서 보상을 잘했다면, 그리고 제일 초기에 그런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태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해외 사례를 제가 잠깐 들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사용하는 타이레놀이라는 약 아시죠? 네. 타이레놀 약이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정신병자에서 그때는 이런 알약이 아니었어요. 알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산가리를 누군가가 이제 독약을 섞어서 이렇게 배포를 한 거예요. 근데 특정 어떤 지역의 어떤 마켓에서 판매하는 거였는데 타이레놀의 그때 CEO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전 미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리콜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타이레놀을 알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굉장히 엄청난 회사에 손실을 입혔겠죠. 하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마켓에서 2등 정도였대요, 타이레놀이.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연구해서 알약으로 만든 다음에는 지금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부동의 1위가 된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위기관리 리더십이에요. 그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위기관리 리더십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예요. 요즘 최근에는 어떤 사례도 볼 수 있냐면 연예인들 사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빨리 원인을 찾아서 어나운스하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묵묵부답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더 큰 계속 의심과 의구 막 이렇게 해서 루머가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연예인들도 그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그 회사 소속 회사에서도 그런 위기 관리에 관련된 걸 엄청 잘 핸들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주어진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과 내가 가진 비용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솔루션이 어떤 건지를 늘 고민해서 나한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위기관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요즘은 솔직하게 다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좀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세워야 돼요. 잘 듣기도 하고 잘 보기도 하고 잘 찾기도 해서 언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이게 베스트 효과가 있을지. 사실 그거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나 오늘 화장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상황이나 뭐에 맞춰서 어떤 게 베스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늘 고민과 판단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늘 좋아요. 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대표님이 저희한테 계속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의 어떤 그 어떤 리더십 역량을 가장 선호하는지 여쭤보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렇죠. 대표님의 비전과 네. 리더십 역량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지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 나이에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에 그런 비전을 이렇게 딱 세팅하고 비전은 이런 거고 전략은 이런 거고 액션은 이런 거다 라고 제가 그걸 알았으면 지금 훨씬 예뻐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신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릴 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어떻게 보면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선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 아까 되게 비슷해요. 저는 여기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저희 비전은 곱게 늙는 게 저희 비전이에요. 곱게 늙는 거. 진짜 되게 재밌는데 근데 그 안에 되게 많아요. 곱게 늙는 게 저희 비전인데 전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멋진 할머니가 되기가 있어요. 네, 멋진 할머니. 그러니까 곱게 막 예쁘고 막 이렇게 보톡스 맞고 이래서 뭐 이렇게 탱탱하게 이런 게 아니라 곱게 늙는 거 그게 나의 비전이고 그 두 번째는 멋진 할머니 되는 거.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계속 무료로 이런 강의나 아니면 되게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전달하는 거. 그게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고 실제로 온라인이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 퀄리티의 그런 교육
그런 커리큘럼들을 제가 배워서 한국화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곱게 늙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저한테 필요한 그게 이제 저희 비전이라 그러면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뭐 카리스마형 리더십 이런 거보다는 약간 여성 리더십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창의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전에 따라서 저희 리더십은 창의적 리더십과 여성 리더십이 됐어요. 대표님의 비전은 왠지 계속 쭉 네, 나이가 네, 들어도 맞아요. 변하지 않을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어요. 근데 아까 듣다 보니까 저도 제 비전을 계속 생각해봤는데 네. 아 왠지 지금 세워도 네. 내일이 되면 네. 다른 거를 맞아요. 꿈꾸고 싶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팁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먼저일까요?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게 먼저래요. 내가 짜증나 그러면 그 짜증나는 기분이 그때 생기는 거래요. 내가 짜증나서 말로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말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딱 세우고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비전이야 라고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전을 내가 세웠어요. 이 비전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자꾸 변하는 생각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고정화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거는 반복된 경험과 반복돼서 자꾸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물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겠죠.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또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친구는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신감이 그렇게 안 생긴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혹시 차이를 아세요? 자존감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되게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자존감 안에 자신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자존감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외모에서 오는 부분,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이에요. 외모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외모에서 오는 부분, 그리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 학벌, 뭐 학력 이런 외모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 내적인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아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똑같아요.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야 돼요.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난 뭐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자존감을 계속 자기 깨우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셀프 디스커버리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비전이든 리더십이든 마찬가지지만 셀프 디스커버리가 제일 먼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자존감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에 대한 밸류에 대한 거예요. 밸류. 나 스스로 알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건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세 번째, 다른 사람 이해하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걸 잘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네 번째가 인파워링, 자기 스스로 내가 가진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기보다는 여러분은 먼저 자존감을 가지면 돼요. 자존감의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 다 사랑하세요? 사랑해 와 이렇게 해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부터 사랑하셔야 맨날 돼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자기는 밥 먹을 때 그 메뉴 네. 고르는 것조차 어려운 네. 선택 장애를 네, 가지고 맞아요. 있대요. 네. 근데
이런 리더한테 결단력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자기는 선택장애 때문에 이런 결단력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예요. 결단하는 거. 근데 우리가 결단에 관련돼서 별로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결단해? 이게 조금 약간 원론적인 얘기로 가는데 공학적인 메커니즘이 좀 들어가주면 돼요. 뭐냐면 내가 이걸 결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뭘 먹을 것인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 있어요. 내가 가진 예산이 얼마인지, 돈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 동안 이걸 먹을 수 있는지, 나한테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내가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뭘 먹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했던 것처럼 뭔가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연습이 좀 되면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쫙쫙 분류가 돼요. 왜 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이런 것들이 생각되면 그 다음에 쫙쫙쫙 돼요. 혹은 누구랑 먹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주어진 컨디션 안에, 그러니까 주어진 제한 조건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제일 최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되게 짧은 시간에 내가 가진 리소스를 활용해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돼요. 리더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네. 그래서 리더의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산속에서 10일을 버텨야 돼. 혹은 사막에서 10일을 버텨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막 이렇게 늘려줘요. 여기서 10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제한된 리소스 내에서 내가 최적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골라야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리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관리가 닥치는 그 상황에서 제일 최적의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님의 말씀처럼 음식 고르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좀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했던 생각들이 정리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2부에서는 리더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정희 대표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